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데요. 교사들이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서희초등학교도 오늘 하루 임시 휴업인데요. 오후 3시부터 서희초 강당에서 추모제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유족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잠시 뒤 오후 4시 반부터는 국회 앞을 비롯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추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공백이 있을 수 있어서 장학사와 교육행정 직원 등 900명가량을 일선 학교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교육당국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교육부는 당초에는 연가, 병가 사용 그리고 학교의 재량 휴업 통한 추모 집회는 명백한 위법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추모 열기 또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 사그러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호소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 장관은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입장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라고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토요일이었죠. 지난 2일에 국회 앞에서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로써 7번째 집회였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 명 그리고 경찰 추산 10만 명 인원이 운집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국회 정문부터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앵커께서도 그 사진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집회가 특히나 주목받는 이유는 정말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이 모든 교사들이 이른바 칼각으로 앉아서 정말 질서를 잘 유지해서 집회를 진행했다라는 점입니다. 준법 집회가 이뤄지면서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교사들은 집회에서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 요구안 발표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이 정서적 학대 행위가 강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법안의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근 나흘간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난달 31일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또 이달 1일에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최근에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유족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교사는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경찰 조사 그리고 교육당국의 감사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기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에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오늘 오전에 첫 신문기일에 이제 박 전 단장이 출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 중대하다고 보고 그래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이 적법한 권한을 박탈당해서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본안 사건인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아직 신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다고요? 네, 항명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이 구속영장이 지난주 금요일인 1일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그리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피의자의 주거 일정하고 또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단장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을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전문가위원회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예.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열었는데요. 이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1개가 나왔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손을 보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18개가 18개요? 나왔는데요. 예. 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면 12%, 15%, 18%까지 올리는 세 가지 안이 거론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또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 목표인 4.5%보다 0.5%포인트 그리고 1%포인트씩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이를 다 조합했을 때 모두 18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예, 복잡하네요. 하지만 그 국민연금 가입자 줄어들 거란 예상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 4,964명입니다. 1년 전에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2,232만 7,648명인데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7만 2천여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6월에 발간한 보고서 보면 감소세가 매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2027년에는 2,10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라서 이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뢰도 신뢰고 결국 지금의 문제 인구 감소 문제로 또 귀결이 될 텐데 네. 지금 우리의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분 예. 이게 6월 증감분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8,205명이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 예. 기록했고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8,615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 26,820명을 기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52,032명으로 집계됐는데 예. 그래서 올해도 연간 10만 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간 인구 자연 증가 규모가 40년 전에는 51만여 명에 달했는데 이 증가폭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자연 감소 기조가 이어졌고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출산율은 지금 어때요? 합계 출산율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밑돌았는데요. 관련 통계 작성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4만 9천 명, 1년 전보다 11,000명 감소한 수치인데 이 출생아 수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봐도 작년 동기 대비 6.8% 떨어져서 5만 6천 명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 보면 0.78명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어든 거고요. 또 올해 2분기로 보면 더 줄어들어서 0.70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에 역대 최저인 거는 물론이고 유일하게 한 명을 밑돌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기조가 뒤집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